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은 상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우영훈 반도체 AI과장입니다. 최영윤 기업투자학과장입니다. 윤두현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신상윤 도시철도과장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 333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657억 1,701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78%인 515억 1,467만 원을 집행하였고 19%인 128억 3,79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약 2%인 13억 6,439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해 주요 사업과 2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미래전략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211억 742만 원이며 이 중 161억 3,7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월액은 명시 2월 3건, 사고 2월 3건 등 6건, 총 46억 3,62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3억 3,375만 원입니다. 338쪽 외국 교육기관 설립 추진입니다. 지난해 외국 학교 법인과의 협상 불발 등으로 인해 관련 사무관리비 1억 6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법률자문 용역비 2,024만 원은 공기부족으로 사고 2월하였고 금년 2월 준공되어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39쪽 지속가능발전 추진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36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340쪽 정책개발 평가 지원은 시민공약평가당 운영 용역비 1,752만 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 2월 후 금년 2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44쪽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입니다. 산후조리원 건물 매입 계약이 지연됨에 따라 설계비 2억 5천만 원과 건물 및 토지 매입비 39억 2,900만 원을 명시 2월하였습니다. 이 중 토지 매입비 39억 2,900만 원은 금년 6월에 건물 매입을 완료하고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347쪽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센터 구축을 주관하는 한국청정수소진흥연구원 설립 지원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위한 보조사업비 4억 원을 명시 2월하였으며 올해 4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미래첨단 산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첨단 산업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80억 9,376만 원이며 이 중 78억 9,925만 원을 집행하였고 2월액은 사고 2월 1건 5,955만 원, 집행 잔액은 1억 3,495만 원입니다. 355쪽 기업환경 개선 사업은 선정된 기업체의 사업계획 변경 및 조정에 따라 9,48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8쪽 산업단지 관리위탁 지원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지원으로 인해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3,715만 원과 환경보전방안 수립 용역비 2,240만 원 등 총 5,955만 원을 사고 2월하였고 금년 4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285억 4,401만 원이며 이 중 230억 8,84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월액은 계속비 46건 46억 1,322만 원, 집행 잔액은 8억 4,237만 원입니다. 385쪽 빈집정비 지원 사업은 총 7가구를 정비 완료하였고 정비 대상 감소로 인해 집행 잔액 1억 1,21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95쪽 도시철도과 소관입니다.
도시철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79억 7,181만 원이며 이 중 43억 8,9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월액으로는 명시유월 4건, 사고유월 3건 등 7건으로 총 35억 2,89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330만 원입니다. 397쪽 철도 유효부지 활용사업은 활용방안 연구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2,910만 원을 사고유월하였고 398쪽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비 또한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5억 원을 명시유월하였습니다. 400쪽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UAM 공역 및 회랑 분석 용역비 1억 6,152만 원을 명시유월하였으며 환승체계 개선 사업의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비 3,352만 원을 사고유월하였습니다. 402쪽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시설비 24억 1,596만 원과 감리비 3억 7천만 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유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도시재생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7억 2,076만 원이며 이 중 5억 4,57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월액으로는 사고유월 1건, 계속비 1건 등 총 2건으로 1억 4,49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012만 원입니다. 624쪽 안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활성화 계획 용역 변경에 따라 시설비 5,490만 원을 사고유월하였고 625쪽 서정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지역 역량 강화 연구 용역비 9천만 원을 계속비로 유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2024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폐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형 의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미래도시 전략국 세입세출 이제 총괄 현황을 보면 세입 수납액이 319억 3,800만 원, 그리고 세출이 664억 3,700 예산 현액이요. 그리고 지출 520억, 2월액이 좀 많네요. 129억 8,200. 그리고 잔액이 한 10억 7,900. 그리고 집행률 한 78%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세입 결산을 보면은 예산 현액이 343억 6,500, 징수 결정액이 319억 4,800, 수납액은 319억 3,800으로 거의 99.97% 수납을 했습니다. 이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예산 현액하고 징수 결정액하고 차이가 한 24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 무슨 이유? 현액하고 징수 결정액하고 차이. 세입을 말씀하시는 네, 것이죠? 세입 결산에서 결산서 83페이지. 이제 예산 현액하고 징수 결정액하고 차이가 좀 한 24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서 확인을 네.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산 현액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통상 이제 세출 예산에서 계획이잖아요. 갖고, 예, 징수 결정액은 이제 아무래도 실제로 이제 징수하는 실제 거고. 징수한 결정한 금액. 근데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왜 차이가 있는지 한번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거의 뭐 여기는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저기 도시철도과만 941만 4천 원 이제 기타 수입에서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그거는
저희 과거 그 아케이트 상가 철거할 때요. 네. 그 소송 중이었던 내용 중에 저희가 이제 승소를 했습니다. 평택시에서. 네. 그럼 이제 그 변호사 비용을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아, 변호사 비용. 예, 예. 근데 그 납부 대상자 분께서 그거를 분할해서 좀 해서 납부하겠다. 납부를 하겠다 해서 지금 6번 납부를 했고요. 나머지 이제 아. 징수 못한 부분이. 아, 6번 납부했고 나머지예요. 네네. 전체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전체 금액이 전체 금액이 940만 원입니다. 940 지금 이제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는 941만 4천 원인데요. 네. 이게 이제 이거를 분할 납부한다는 거예요. 이 금액을. 네. 그러면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수납액이? 아 이제 납부를 이때 당시에는 아직 1회도 납부를 안 했었고 아, 작년 말 기준에 예, 예. 지금은 6회 납부를 6회 납부해서 했습니다. 매달 이렇게 납부하나 보죠? 네, 네, 네. 그럼 이제 거의 이거 수납액은 이제 없어지겠네요. 미수납액. 네, 네. 그리고 여기 환급금이 한 2억 2,200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아, 그거는 저희가 이제 아케이트 상가 보상을 줄 때 네.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위탁 수수료 중에 남은 거를 저희한테 다시 저기 반납을 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 저기 미래첨단산업과는 1,000원은 이게 뭡니까? 1,000원이 왜 남아 있는 거죠? 미수납액이? 페이지 80 결산서 85페이지 그에 수입해가지고 1,000원이 남아 있네요. 네? 네. 자세 이거 정리 1,000원인데 정리해 버리시죠. 그리고 한 가지 좀 궁금해서 스마트 도시가 이 보존 수입 잉여으로 16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 예산 현액하고 결정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나중에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세입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정확히 지금 숙지를 못 하고 온 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예. 좀 주시고요. 지금 뭐 이제 결산하는 거니까 이제 세입 쪽도 좀 미수납액들이 지금 그래도 미래도시전략국은 많이 없는데 다른 국들은 굉장히 미수납액이 금액이 큽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세출 쪽에 이제 그 주요 집행 현황 미래전략과 338페이지 외국 교육기관 설립 추진에서 이제 사고 2월 2024년이고 집행전에 한 1억 정도 남았잖아요. 한 50%가 남았는데 이게 당초 본 예산 때 이게 추경이 한 건가요? 이게 이제 작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이제 본 예산에 세운 게 맞고요. 그때 1차 공모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면 이제 계약서 작성이라든가 법률 자문까지 염두하고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예. 그 첫 번째 공모가 무산되면서 그 법률 자문으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했던 예산이 1억 가까이가 이제 남은 거예요. 예, 집행전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24년 본 예산에 이렇게 세운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본 예산 때는 이 금액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또 추경에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 이 본 예산에 편성이 됐다 전액이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법률자문 지금 몇 회 받은 거죠? 지금 한 4회? 5회? 4회 정도 그 정도? 같습니다. 보통 한 번 하는데 한 2,024만 원씩 네. 책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쪽 김현장 그쪽하고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시
법률 고문이나 이런 분들하고 하면은 좀 조금 뭐야 협상하는데 좀 떨어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그 외국하고의 이제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네. 국제 변호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경험 있는 이제 대형 로펌하고 지금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좀 단가도 좀 세고 그렇습니다. 경험 있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그 국외 업무 협의 해가지고 이제 832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여기 이제 예산 절감액 그 480만 원. 지금 미래전략과는 이제 예산 절감액을 다 이렇게 표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한 5% 정도 잡은 거예요? 10%? 10% 정도 되겠네. 10% 정도 되겠네. 이게 어떤 데는 예산 절감액을 표기를 하고 어떤 데는 안 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률적으로 좀 맞출 필요가 있을 거예요. 다른 부서도 이게 이제 그 유보금으로 이렇게 잡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 이것도 전액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요. 사무관리비. 네, 사무관리비 360만 원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지속가능 발전 조례 개정과 함께 이거를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그 추진 세부 계획과 평가 지표를 마련한 후에 그걸 그 이후에 저희가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그런 절차들이 좀 늦어지고 해서 구성이 안 돼 가지고 그 위원회 수당 전액이 위원회 수당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구성이 안 돼서 전액 불용 처리를 했다. 그리고 민간 위탁하는 부분들은 이게 정산이 다 이게 완료가 돼서 다 제로 집행잔액이 이것도 네, 민간 위탁금으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초에 다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나 이자에 대해서는 세외 수입으로 또 다시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다음 연도에 세부 그걸 받아서 세입 처리를 세입 처리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은 이제 이거 부지 변경되면서 이제 이게 전에 명시월 됐다가 올해 이제 다 계약이 끝났죠. 매입 네, 토지 건물 보상- 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됐고 그럼 이제 바로 그 설계하고 그런 부분들 올해 예산 편성이 됐었나요? 2월 된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월 그래서 이 예산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설계 착수하고 공사비는 별도로 안 세웠죠. 공사비는 이제 세워야 됩니다. 세워야 리모델링비는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리모델링비는. 네. 이쪽 미래전략과는 전부 다 그 집행잔액 남은 거를 다 예산 절감액으로 표기를 해놨어요. 다 예산 절감 하신 거죠, 이거 다. 네? 네, 그 유보액으로 이렇게 잡도록 예산부서에서 지침이 나온 거에 따라서 네. 좀 남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그 좀 잔액들. 이 평택항 수도교통 복합기지 운영은 이거 위탁 사업비 하고 이게 이 잔액이 3,800 정도 남은 건가요? 위탁 네, 예산을 수립하고 네. 그쪽에 이제 청구에 의해서 저희가 지출을 해주는데 그쪽에서 청구한 거에 네, 대해서 지출은 해줬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한 10%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천넘 산업과
이제 기업 환경 개선 사업 도비 사업인데 10억 4,900 예산 현액이 지출 한 9억 5,500 정도 하셨는데 이제 한 10%는 안 되는데 집행잔액이 한 9,486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거는 그 지원한 그 개선 사업 지원한 그 업체들은 다 저기 지원이 된 건가요? 일부 이제 경영이 신청한, 네.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네. 특히 이제 작년부터 여러 가지 반도체 쪽에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납품 시기가 안 맞는 경우가 있으면 바닥 공사를 해야 되는데 물건을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맨 마지막에 계속 추진하시려고 그러다가 포기한 기업들이 좀 아, 있습니다. 포기한 기업이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잔액 남은 거하고 포기한 기업들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끝까지 조금 해보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해보겠다고 하다가 하반기까지 물건이 안 나가니까 할 수 없이 포기한 상황입니다. 예. 이게 이제 집행잔액이 그 포기한 업체들 예, 예. 그 비용 지원금이다. 예, 그렇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포기한 업체가? 잠시만요. 그 사업 축소하고 감액했던 곳이 7개 기업이 있고요. 7개 기업이요? 예, 예. 그 중에 이제 포기자가 세 기업 있고 사업체가 이전하면서 안 된 곳 폐업이 한 군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12개 기업이 좀 12개 기업. 변동이 생겼습니다. 9,400만 원이 12개 예. 기업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이걸 집행을 했고 이 공사영역 중지 5,900 정도 이건 어떤 내용이죠? 산업단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은 예. 저희가 이제 반도체 수도를 표방하면서 실질적으로 반도체 기업이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좀 관리기본계획을 조금 너무 강화해놔서 기존의 기업이 있는데 증축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든가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유해화학물이라든가 뭐 발암물질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다음에 위탁 처리로 해서 가능한 부분들은 최대한 열어주려고 반도체 기업들이 아주 해롭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수치를 조금 낮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을 진행했던 겁니다. 그런 예, 용역이에요? 예, 예. 근데 5,900 잔액은 그 용역 잔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올해 완료가 됐다. 예. 만약 그걸 하면서 만약에 환경보전 방안이나 별도의 그 사항을 경기도가 이제 승인해주면서 네. 그걸 마련하라고 하면 예비로 남겨놨던 건데요. 환경보전 방안이 필요 없는 경우로 해서 이렇게 절감이 된 겁니다. 올해 지금 집행이 됐나요? 그건 예, 아니고. 예, 집행됐습니다. 집행됐어요. 예, 예. 그리고 스마트도시가는 이 공공운영비 이제 이런 것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반 정도, 50% 정도만 쓰고 도시재생 지원 사업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셨을 테니까 제가 그냥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하고 그다음에 여기 또 뭐야 이거 도시재생 지원 사업 중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도 1,100만 원 예산 현액이 1,100인데 220 지출하고 880이 이제 불용액이 됐어요. 이런 부분 이게 답변이 안 되시죠? 일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 그 공공운전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유류대 네, 유류대 돈으로 들어가요. 이제 전기차를 위주로 좀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 이제 이거 유류비에 대한 그 공공비가 좀 남았고요. 그 행사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계획 관리한 이제 저희 이제 행정 절차에 이제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공청회를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그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남았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신 이 공기관 위탁 사업비도 도시재생 활성화 그 계획 변경하고 그럴 때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네. 근데 이제 신문 공고료인데 그것도 이제 변경이 안 따르다 보니까 한 번만 지금 220만 지출이 된 공고가 한 번만 나간 상황입니다. 한 번만 나가서 5번 정도 계획을 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마지막 추경에라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계속 비율이 엄청 많고 계속 비율이 그다음에 377페이지 신장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인데 이것도 민간 경상 사업 보조 1,770에서 20만 원만 사용하고 1,750이 지금 불용됐습니다. 이 부분.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이제 그 신장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그 주민 공모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사실은 되온 겁니다. 돼 왔는데 이제 총 12건이 23년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 잔액인데 잔액이 6월 돼서 지금 살아있던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26년까지 본 사업이 다 끝나면 이 국비 사업이라 이제 본 사업이 끝나면 반납할 예정으로 있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다 진행이 됐고 총 사업비가 원래 1억이었습니다. 1억이면서 요때 예산 현액이 이제 1,700이 남았던. 이러고 쭉 쓰다가 이만큼 남았습니다. 12건 공모해서 사업 진행 완료했고 이렇게 남았던 거고요. 24년에 이제 불용된 사항은 이제 저희가 이게 집행잔액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국비 반납을 해야 될 반납해야 될 상황이고 그러니까 1억에서 예, 맞습니다. 몇 년 동안 하시다가 1,750이 남았다.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385페이지 여기도 이제 빈집 정비 지원 사업 도비 사업 이것도 이제 3억 1,000이었는데 1억 9,700 정도 지출을 하시고 1억 1,200이 집행자료고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단독주택 집수리 사업은 금액이 얼마 안 되고 그다음에 스마트 도시 조성 업무 지원 이것도 잔액이 남았고요. 빈집 정비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유자들 신청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도 이제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었는데 저희가 이제 많이 홍보도 하고 했는데 요때도 조금 그 소유자들이 신청이 저조해서 저희가 이제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잔액이 발생됐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유자들이 신청해서 본인들이 철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신청받아서 저희가 직접 발주하면서 신청 호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사실은 예산은 전액 지금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발주가 되고 있고요. 사무관리비 288만 원, 요 부분 남은 거는 스마트 도시 그 사업 협의회를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 실시계획 그 승인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협의회 그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협의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운영이 안 돼서 그러니까 운영이 안 됐다기보다 회의 개최가 없었기 때문에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협의회 회의 개최가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이고요. 이 387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선화 작업 상하수도 이거는 이제 이게 낙찰 차액인가 봅니다. 1억 200 정도가 387페이지. 이제 지하시설물 그 상하수도 전선화 국비 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스마트 도시가에서. 예, 연차별로 하고 있고 이건 낙찰 차액이 맞습니다. 예. 차액이 1억 거의 10몇 프로 7억 3천이었는데 발생을 했네요. 이 지금 CCTV 이쪽에 이제 시설비도 이제 굉장히 1년에 지금 38억 정도 지출을 하셨고 이제 거기에 관련 부대비, 시설비, 그다음에 운영비, 공공운영비 이런 비용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우리 시에서 지출이 되는데 여기 지금 유지보수 비용에서 1억 5천 정도 집행잔액 남은 이것도 낙찰 차액인가요? 390페이지. 이 금액이 뭐 거의 시설비하고 유지비하고 다 하면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40억.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 유지 보수 이제 요 부분 12억 지출하면서 생긴 낙찰 차익이 가장 크고요.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소모품 구입하면서 좀 남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도시철도과 같은 경우도 이제 2월액이 조금 있고 한데 지금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이제 미래도시전력국을 보면은 2월액이 한 129억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129억. 그 다음에 이제 집행자량이 10억 정도 되는데 10억 7,900 정도 되는데 지금 2월액이 명시월이 7건, 사고율이 8건, 계속 비율이 47건인데 이게 이제 47억 정도 되는 계속 비율만. 예, 그래서 2월의 규모가 굉장히 크고 건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도시재생 관련한 사업들이라 계속 사업이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너무 이런 계속비 사업이 대규모로 이제 2월 되고 그리고 또 2월 사유가 좀 명확하게 표시가 안 된 것들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2월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2월액을 좀 최소화하는데 이렇게 연차적으로 좀 계획을 세부적으로 잘 세우신다든가 해가지고 2월화를 최소화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수도 진짜 많고 굉장히 많네요. 이 지금 미래도시전력국이 또 대형 사업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좀 적절히 계획도 연차적으로 좀 잘 세우고 하셔가지고 집행 계획도 좀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2월 되는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2월액은 사실은 발생이 안 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계속비 2월이 이제 도시재생 사업에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2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 전체의 잉여금 중에 계속비열 금액이 50%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계획을 좀 연차적으로 잘 짜가지고 그다음에 실행하는 것들도 점검하고 이러면서 계속 비율되는 거 최소화할 수 있도록 2월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 의원입니다. 일단 짧게 몇 가지만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결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서는 이 도시철도과나 또 스마트 도시과 도시 재생 관련돼서 이런 사업 분야들도 또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2월액이 이 계속비 2월이나 이런 게 좀 발생이 좀 많이 되는 것 같고 전 부서에 걸쳐서 당연히 계속 사업 같은 경우가 있는 부서들은 2월이 좀 많이 발생되는데 그 관련돼서 최재형 의원님께서 이제 지적을 좀 해주시고 결산에 따라서 그런 걸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세출 관련돼서 이게 보면 저희 미래도시전략국은 2024 회계년도 세출 결산을 보면 현액 인정 예산 현액이 664억 3,770만 원, 지출액은 한 520억 정도 되고 2월액은 한 129억, 상당히 많습니다. 520억, 그러니까 664억 대비에 129억 정도가 2월에 남으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 잔액 같은 경우도 10억 정도 되고요, 한 1.6%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이제 집행률 저조 사업을 좀 보면 기본적으로 좀 미래 전략과 같은데 보면 이 미래 도시 전략국 집행률이 한 70% 정도 미만. 이거는 집행 잔액이 3천만 원 이상 사업 같은 거를 좀 보면 총 한 70개 사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료에 보면
이제 예산 현액이 이제 한 293억 7,058만 원 중 집행 잔액은 한 8억 8,784만 원 정도로 잔액이 좀 남았는데, 이 미래 전략과 보면 공공산호 조리원 건립이나 이런 도비 관련돼 가지고 이게 지금 이 집행률은 0%예요. 이월액이 시설비 포함해서 자산물 및 물품 취득비, 민간 자본, 사업 보조, 그다음에 요 관련돼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 현액이 0%가 됐는데, 이거야 뭐 당연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 도비로 예산 돼 있는데, 관련돼 가지고 이게 2024년도에 집행이 지속이 안 된 이유가 어떻게 된 거지? 이유. 그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가기에 적합한 건물을 찾고 협의하는 그 과정들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건물이 특정이 돼서 저희가 이제 집행을 하려고 보니 방수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건물주한테 그걸 수리하도록 했고, 또한 그 세입자 부분이 이제 나가야 저희가 이제 그 매수를 완료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년으로 2월을 시켜서 올 6월 달에 이제 세입자도 나가고 매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업 보고할 때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 이제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부득이한 건지 과연 예측이 정확하게 사업 진행에 대해서 파악을 정확하게 안 한 건지, 그거를 제가 좀 되물어서 좀 묻고 싶은 말씀이, 과연 이게 0%의 이 사업 진행을 갖고 과연 그럼 예측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마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사업 산후조리원을 건립을 위해서 만약에 이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 정도의 시기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제대로 파악을 뭐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리 예산 세워놓고 나서 뭐 알아보고 막 그랬을 확률이 큰데, 이게 거의 1년 동안 집행이 안 되게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거를 시키는 게, 이런 사업들이 이게 적절한지. 좀 그 저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새롭게 짓는 거하고는 다르게 그 상대, 그러니까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찾아서 이제 협의하다 보니 좀 그 협의 과정이나 이 선정이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 하려고 이제 노력은 많이 했고,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건물까지는 특정을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그 매수하기 전에는 시설물 점검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필수적이라서 저희가 시설물 점검을 했더니 생각 못했던 이제 누수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 다 취하고 이제 정확히 이제 인수인계, 그러니까 매입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향후에도 뭐 이런 유사한 사업이 뭐 진행을 하던 어떻게 됐든 제대로 이제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좀 일단 확보해 놓고 나서 그 사유가 또 발생되는 거는 대부분 막 사유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너무 집행률 자체가 0%로 된다는 거는 좀 아니한 이 사업 예측이 좀 뒤따르지 않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미래 전략과 보면 또 한 50% 이내 집행률이 돼 있는 게 보면은 뭐 외국 교육기관 설립 추진 이런 것도 좀 있고 41.92%, 그다음에 정책개발 평가 지원 관련된 것도 좀 뭐 50% 이내인 것 같고요. 뭐 그런 게 좀 전체적으로 미래 전략과에서도 뭐 이 집행률 자체가 50% 안 되는 게 좀 꽤 좀 있어요. 몇 개인지 혹시 파악은 해보셨나요? 네, 정확한 개수까지는 확인 못했지만 좀, 네, 의원님 말씀처럼 한 9개 정도, 네. 전체 뭐 0%부터 해가지고 9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첨단 산업과 같은 경우도 산업단지 관리위탁 지원 시설비, 이게 예산 현액이 1억 8천 정도 되는데 집행은 한 1억 79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시설비 위탁 지원 관련된 거는 1억 8천을 세워 놓으셨던데.
그 사항은 아까 이제 최재 의원님께서 설명 여기 문의하셨던 관리 기본 계획 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용역하고 그다음에 관리 체계 진단 용역, 그다음에 복합문화센터 타당성에 관련된 용역 요 세 가지 용역이 좀 들어가 있던 거고요. 예. 그 중에 이제 관리 기본 계획에서 환경 보전 방안이 필요해서 2월 이거 경기도 요청에 의해서 2월 시켜서 올해 4월에 마무리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 스마트 도시가 보면은 신평 지역이나 도시재생 활성화 뭐 요 관련돼서 도시재생이 좀 뭐 안정도 마찬가지고 신장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게 집행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이 집행률 0% 된 경우가 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관련돼 가지고 안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뭐 이것도 국비 관련돼 가지고 국비 사업인 것 같아요. 예, 국비 사업이고 신장지역 도시재생 이것도 관련돼 가지고 국비인데 거의 다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뭐 큰 사업이니까 관련돼서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 스마트 도시가 아까 과장님이 좀 새로 오셔서 확인 안 돼서 그거는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따로 좀 물어보도록 하고요. 도시철도과 관련돼 가지고는 지상철도 지하 사업 이게 전년도에 5천만 원인가요? 5억 정도 시설비로 해가지고 했던 게 이것도 이제 집행이 안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 작년도 그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요. 마지막 추경에 뭐 확보해야 될 이유가 크게 있었나요? 아, 그때 당시 그 철도 지화법 시행이 25년 그 1월 3일 시행으로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저희가 그 지하화에 대한 그 검토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이전용 변경 관련돼서 이제 전용 한 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미래 전략과 네. 이제 전용 한 건이 있는데 1,250만 원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목 보면은 외빈 초청 여비에서 국외 업무 여비로 이렇게 통계목 변경을 했어요. 이게 외빈 초청하고 국외 업무 여비하고 이게 성격상 통계목이 성격이 맞습니까? 지금 이제 고상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1차 공모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그 학교의 교장이라든가 이제 그 이사장을 초청을 해서 뭐 이제 협약식을 개최한다든가 이런 게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을 텐데 그 부분이 사실 이제 불가능해졌고요. 그리고 다시 2차 공모를 위해서 이제 유치 활동을 진행하는데 저희가 통역 요원으로 국제기류재단 직원을 파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직원은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이기 때문에 저희 국외 공무 여비에서 지출이 불가능해서 민간 출장 여비로 이제 목을 변경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민간인의 여비를 갖고 외빈 초청 여비로 통계목에 편성된 부분을 전용해 가지고 민간인한테 필요한 예산을 이게 변경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제 2월 사업비 현황 보면 명시율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 미래 도시 전략 보면은 명시율이 7건 한 80억 정도 약 되는 것 같아요. 사고 2월은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되고 2억 5천 3백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계속비는 한 47건 정도 47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반회계 포함해 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이 기본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이제 이 행감을 통해서든 결산을 통해서든 명시이율이나 사고이율, 계속비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지속적으로 뭐 5년에 계속 하는 사업이 있으면 뭐 여러 가지 계속비 사업 때문에 이월되는 부분이 좀 많은 부분이 있는데, 아까 도시재생이든 뭐 철도든 관련된 혹시 사업이 있다 보면, 근데 이제 명시이율이나 이런 게 이제 상대적으로 80억 정도면 상당히 많아요, 금액이. 우리 예산 대비 80억이면 상당히 그래도 비율적으로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명시이율이 다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지 혹시. 요 80억 중에 이제 공공산후조리원 그 부분이 약 39억입니다. 이게 이제 한 절반 정도 차지하다 아까 보니까 예예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저희 의회 승인은 다 받은 거죠 그때? 예 당연히 네. 의회 승인 받고 진행합니다. 예.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뭐 한 2억 5천인데 어떻게 됐든 뭐 지출 원인 행위를 한 건데, 어떤 사업들이 아까 보면은 미래전략과의 외국인 교육 설립 추진, 그다음 정책개발 평가 지원,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그다음 미래첨단 산업과의 산업단지 관리 위탁 지원, 아까 말씀드린 거, 도시철도과의 이제 유효부지 활용 사업이나 평택 지제역 복합 환상 센터 구축, 평택역 주변 동서간 보행 및 교통 연결 사업. 이게 이제 사고 이월 쭉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개의 과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철도 과장님, 철도 유효부지 활용 사업 요 연구 용역비는 요거는 왜 중국 미도래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2월 사유가. 네, 저희가 이제 사고율 된 게 대부분 다 용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철도 유효부지는 저희가 이제 23년도에 9월에 이제 추경에 이제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진행하다가 철도 지하화에 대한 용역이 이제 또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 수립, 종합계획 수립하는, 국토부에서 종합계획 수립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철도 지하화 관련돼서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했는데요. 그거와 연계해서 유효부지도 또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유효부지는 그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철도 지하화 저희가 국토부에 제출했던 게 이제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는 결과를 좀 보고 나머지 용역을 좀 준공을 해야 돼서 부득이하게 그 용역들이 좀 그 사고 이율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이 명시이월이나 특히 이제 사고이월, 명시이월 같은 거 여러 가지 이월금이 많이 발생되면 그만큼 또 뭐 당연히 없을 수는 없지만 뭐 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잘 예측을 하셔가지고 이월금 발생을 좀 최소화시키는 거는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전 부서에 걸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인지 예산 관련돼서는 뭐 미래도시 전략국은 뭐 한 개 사업에 6,840만 원 편성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한 개 사업에 6,840만 원 정도가 편성된 것 같고, 이제 총 6,420만 원이 이제 지출돼서 집행률은 한 93.8%. 사업별로 뭐 성별 영향 평가 사업 한 개 이렇게 해서 목표 대비 실정은 뭐 달성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이 정책 목표 지표수 총 몇 개죠? 한 12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12개 정도 되고 초과 목표 달성은 한 2개 정도 하신 것 같아요. 달성은. 그리고 목표 달성은 뭐 8개 정도 하고 미달 지표는 한 2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대비 실적이 한 130% 이상인 경우 이제 초과 달성에 해당하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이 2개 정도가 이 미달 됐는데, 그 중에 이제 미래전략과 쪽에서 미래 성장, 평택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통하여 미래도시 기반 구축, 거기 보면 미래전략 사업 발굴 육성회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한 33%로 미달성 된 부분이 있어요. 혹시 요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 아시나요? 아니면 전략과장님? 이거 뭐 네,
저희가 이제 새로운 그 정책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발굴해야 되는 이제 목표가 있는데, 이제 기존의 이제 국제학교라든가 수소 또 미래자동차 이런 부분을 추진하다 보니까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을 저희가 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전반적으로 뭐 잘 달성해 주셨고, 그리고 계속 뭐 저희 의원님들이 반복돼서 언급하는 거는 뭐 이 예산 편성해서 결산까지 하면 결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된지를 좀 파악해서 그 다음에 익년도에 또 예산 편성 시 여러 가지 사업을 잘 예측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뭐 일단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제 이 기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이번에 그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결산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는데 2024년도 평택시가 초유의 감액 추경을 했죠. 국장님이 이번 질의에 대해서는 다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작년에 감액 추경을 했죠. 예, 맞습니다. 사상 초유의 감액 추경이라고 해서 했는데 얼마 정도 저희가 감액 추경했는지 기억나세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그쵸, 기억하지 못하고 지났으니까. 있습니다. 네. 한 500억 정도를 감액 추경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방만하게 시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해온 결과였었다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시면서 감액 추경을 갖고 오셨는데 요번에 저희가 그 행감에서도 지적이 됐고 오늘 예결산을 하면서도 느끼는 부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결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제 어떤 많은 것들이 칭찬과 아니면은 어떤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걸 대비해서 과별은 아니겠지만 국 차원에서 과장님들하고 전반적인 이야기가 좀 있으셨습니까? 2024년도에 대한 어떤 집행률이나 아니면은 뭐 계속비 2월 같은 경우에는 불효불급한 사항들이 생기면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고 단기적인 사업이 아닌 경우에 있을 수 있는데 명시 2월이나 사고 2월이나 집행 잔액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은 어땠는지에 대한 어떤 회의가 좀 있으셨습니까? 예, 뭐 저희도 일주일마다 과장들하고 제가 회의를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회의하면서 오늘 결산 검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긴 시간은 아니라도 한번 같이 살펴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지만 사실 2월 사업비라는 거는 최소화하는 게 저희는 맞다라고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계속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갔습니까? 2024년도 사업비에 대한 지금 2월액이나 집행 잔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계획했던 거에 비해서 그 선입니까?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나왔습니까? 아니면은 더 나왔습니까? 저희 국 자체가 이제 좀 전략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하고 예산은 확보해 주셨는데 사업 추진이 거기에 못 따라간 부분들이 좀 있었다. 뭐 그래서 지금 뭐 2월액도 좀 생겼고 또 저희가 집행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당해년도에 세워진 부분은 가능하면 당해년도에 사업을 좀 성과를 내도록 더 좀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뭐 논의들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감액 추경한 의미가 없었어요.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 다른 의원님들도 자료를 다 보시면서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작년에 올 예산이 세수가 확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쥐어짜기를 했습니다. 쥐어짜기를 했고 예산이 부족해서 계속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예산 확보에 있어서 예산부서에 가서 아쉬운 소리 하시면서 예산을 확보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이 계상을 한 게 아닌가, 과다 편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추경이 또 있죠. 분명히 감액 추경해서 들어오실 거예요. 저희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에서 감액 추경해서 미처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부분에 저희가 그 예산을 또 편성을 할 텐데 감액 추경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뭐 9월 정도로 저희가 예정 알고 있고 만약에 금년도 예산 중에 지금 뭐 잔액이 발생될 게 예상되고 저희가 집행이 못하는 게 예상된다면 감액해서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빨리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갖고 있다가 반납하시는 게 아니라 예산은 이게 이제 조그만 뭐 개인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워낙 큰 살림이 크고 한 시에 대한 어떤 정책을 펴나가다 보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분명히 어떤 상황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하는 게 이 그 결산 검사에서 저희들이 방향성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가시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대책 회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감액 추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빨리 감액 추경을 하셔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는 사업들에 빨리 투입을 하셔서 다시 한번 작년에 그 500억이라는 감액 추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연말에 많이 남는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에서 보면 369페이지 안전이 커뮤니티 광장 조성이 있어요. 네, 우리 국장님 대답하시면 되니까. 있는데 거기 지금 보면은 대형 관정 설치 공사에서 계속비 이율로 이렇게 남겼어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전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본 공사에 대해서는 뭐 네. 어차피 그 단연간에 걸쳐서 하는 국비 사업이라서 저희가 네. 이거를 하는데 지금 거기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뭐 위원님들 아시지만 이제 그 일부 저기 처짐 현상 있었던 부분에 네. 대해서는 이제 보수 보강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됐고 이제 나머지 하반기 동안 잔여 공사들 그것 때문에 못했던 그 이제 상부에 뭐 조경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금년 말 안에는 준공 예정입니다. 안전 공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부분 체크해 보셨나요? 예. 그 이제 뭐 전문 이제 업체에서 그거 구조 진단 그때 이제 안전 진단 다 하고 그거에 대한 보수 보강도 다시 전문가들이 다시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설계도 이제 그 전문가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이제 보수 보강 공사를 진행을 해왔어요. 해와서 예산 집행은 어떻게 됐어요? 그 부분은 이제 그 시공사하고 감리단한테 지금 원인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선투입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발생된 부분은 추후에 감리단하고 양자 간 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투입해서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 이후로 시비는 투자가 안 됐나요? 시비는 이제 그 보수 보강에 대한 건 시비로 투자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 이제 하자가 있는 거니까. 예. 그 이후에 본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시비로 투입을 하게 됩니다. 국비하고 시비로. 일단은 제가 그 행감 때 했어야 되는데 좀 뭐 체크를 하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아무튼 지금 이 관정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나왔고 왜 계속비로 남겼는지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안정 부분은 따로 보고 네, 드리겠습니다. 안정이 그쪽은 다시 다 전체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럼 전반적인 부분을 네.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가 성과 이 예산을 결산을 보면 성과 분석을 해요. 이 성과 분석을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예산 투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 성과 지표가 어떻게 설정이 돼요? 지표는 이제 각 부서별로 또 저희 국의 그 전략 사업 목표와 각 부서의 그 사업 목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예산 투입 부분 그거를 이제 선정을 예산 해서 투입만 보나요? 예산 투입이 아무래도 이제 주가 되고요. 사업 평가 네. 그거까지 포함해서 같이 그럼 그런 하겠습니다. 지표하는 그 표가 있나요? 성과 지표를 하기 위한 그 포맷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그 부분은 이제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다. 있어요? 예, 나중에 매뉴얼이 따로 그것 좀 있고. 주시고요. 예, 예. 어쨌든 이 성과 분석을 정량적으로 해야지 정성적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자화자찬에 빠지면 안 되죠. 이걸 하는 건 뭐예요?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우고 또 계획을 세우기 위하고 지금을 반성하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성과 분석을 100% 신뢰할 수 있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성과 분석을 할 수 있는 그 표가 있다 하면 저때 좀 한번 보여주시고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따로 지침과 매뉴얼이 네, 있기 때문에 그 지침하고 부분 보고 매뉴얼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정기적으로 계속비 2월이 있는 사업이 있는 건 아시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듯이. 네, 그랬을 때 사업 계획 또 사업 예산을 촘촘히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결국은 다 여기에도 부합되는 말이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촘촘히 또 우리가 보면 인건비 또 여비 뭐 이런 부분이 특히 많이 남아요. 그런 건 분명히 지표가 될 수 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내년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이 좀 신경 쓰시고 결국은 과장님들하고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또 넘치는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잡은 이 성과가 정말 그대로 이게 맞는 지표인가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산에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 제가 본 의원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오늘 그 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지적을 해주셨죠. 우리가 총 예산이 우리 총 그 세출 예산을 보면 657억인데 지출이 515억 정도 됐고 2월액이 129억이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감액 우리가 추격까지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집행 잔액이 한 13억 정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거는 그 사업 부서 간의 그 어떤 그 우선순위 균형 뭐 이런 게 이제 부족했고 또 구체성과 계획성이 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도 사업 중심으로 뭐 이렇게 편중되다 보니까 이런 그 집행 잔액이라든가 2월금이 이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참고하셔서 내년도 예산 계획하고 수립할 때는 요 점을 좀 잘 유념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 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